안녕하세요. 평정하리의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세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창업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업자 등록. 두 번째,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세 번째, 통신 판매업 신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인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인데요. 여기서 구매 안전 서비스, 즉 결제 대금 예치제인 에스크로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받기 전에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 지급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요,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상품을 받기 전까지 구매 대금을 제3자가 맡아두고 있다가 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 배송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 대금을 당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현재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방법은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이러한 발급 가능한 은행 중에 한 곳을 방문해서 기업 통장을 개설하시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인터넷으로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고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신 판매업 신고인데요. 현재 통신 판매업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쇼핑몰 사업지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신분증과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고한 후에 당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오프라인으로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은 정부24에서 신고하고 추후에 쇼핑몰 사업지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에 방문해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창업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의 세무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매출과 매입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집계 방식과 그리고 그 집계 시 주의할 사항, 확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 집계는요, 현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해외 사이트 판매, 모바일 앱 판매,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 판매, 블로그 판매, 홈쇼핑 판매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해외 사이트 판매, 모바일 앱 판매, 홈쇼핑 판매인 경우에는 각 사이트 정상관리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출력해서 매출 자료의 근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 판매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 서류인 수출신고 필증, 송장, 소포수령증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지사 매출인 자사 홈페이지 매출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로 카드 점포가 발행되지 않고 피지사의 이름으로 점표가 발행되기 때문에 매출이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제 대행 프로그램에서 매출 조회를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블로그 판매인 경우 또한 무통장 입금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출 집계와 관련돼서도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매출 금액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등 각각의 지불 수단별로 집계를 하셔서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매출 금액은 오픈마켓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기재됩니다. 또한 쿠폰이나 마일리지로 결제가 되는 경우에는 매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입인데요. 매입 집계 시에는 세금 계산서 매입분, 계산서 매입분, 신용카드 매입 전표, 현금 영수증 매입분으로 나누어서 집계한 후에 부가가치세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매입 집계 시에 오픈마켓 수수료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니 수치지를 꼭 조회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이 계산 방법에 따라 추계신고와 기장신고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계신고는 또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첫째,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 둘째,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신고는 첫 번째,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두 번째,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로 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신고와 관련돼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적용 대상자는 첫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둘째,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6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익금액 마이너스 수익금액 곱하기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첫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 두 번째,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이면서 3억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첫 번째, 증빙수치에 의한 원칙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소득금액 상한 배율에 의한 예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빙수치에 의한 방법은 수익금액 마이너스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차감하시고 수익금액 곱하기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요, 수익금액 마이너스 수익금액 곱하기 단순경비율을 한 금액을 차감하시고 이 금액에 현행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는 2.6배,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3.2배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 상한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기장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모든 증명 서류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해서 당해 거래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장신고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인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살펴보겠는데요. 적용 대상자는 첫째,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둘째,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장신고 중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는 첫째, 내부조정 대상자, 둘째, 외부조정 대상자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째, 내부조정 대상자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조정 적용 대상자는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6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직전 연도의 수익금액, 당해 연도의 신규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기장 의무가 달라지고 이 기장 의무에 따라서 소득세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간편장부 의무자는 무기장가산세 20%,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기장가산세 20%와 무신고가산세 20%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페널티로 부과가 됩니다. 또한 증빙불비가산세라든가 지급명세서 미지수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들이 현재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정확한 기장 의무 판정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에 따른 신고 유형의 확정이 중요하므로 이를 면밀히 살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